그러면 의사소통이 확실성에 도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의미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일치시킨다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도 없지요. 우리 경험의 유태성이라는 태제를 받아들이면 직접 접속은 누구에게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협력하기 위해서, 비협력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적인 추정을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확실한 지식을 상대방에서 갖고 있어도 비협력적인 구조 안에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형상의 그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의사소통 이론이 상대방을 아는 문제,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단 말입니다. 협력이란 간단한 것입니다. 어떤 랭귀지를 쓰든 간에 이 조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협력이란 이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아마 여기 지금 극단적인 형태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런 결함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결함이 아닐 뿐이지 우리는 이런 결함, 당신은 이런 결함. 이 결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은 저는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키워드는 협력,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들을 부족한 상태들을 어떤 방식으로 협력해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의사소통 문제의 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사소통 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데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안 통하는 게 정상입니다. 뭘 그렇게 개탄하십니까? 처음부터 안 통해야지. 어떻게 통해요? 제가 오늘 검토한 바에 따르면 말이 통할 수가 없죠. 통한다고 믿는 것은 어디서 착각을 한 건가? 컴퓨터 언어를 쓰는데 키보드를 이걸 써야지 왜 이걸 써? 이럴 때는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 느낌이 어쩐지 그 문제로 옮겨가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어떻게 통해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안 맞고 말도 안 통할 때 그래도 소통을 해야 하는 마지막 희망은 어디에 걸고 있어야 되는가? 종적 제가 공공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체적 물리적 층위에서 나타나는 공공성이 우리의 소통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고 제가 지금 제안합니다. 그 기반에 대한 믿음, 좋은 말로는 휴머니티죠. 철학에서는 이런 말도 선호하겠죠. 저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종적 신뢰입니다. 아, 우리가 동일한 종이구나.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어떤 때 매치되지 않지만 우리 종이군 하는 믿음이 우리 의사소통의 마지막 기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종적 신뢰는 뭘 바탕으로? 여기 보시면은 흑인입니다. 백인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이성애자입니다. 이거 뭡니까? 종교적 인간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다 털고 피 빼고 살 빼고 나면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적 공공성에 근접하는 형태의 증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문화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분류될 수 있는 종이고 최소한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층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군복 입고 옷 안 입고 사는 여자도 젖 먹이고 애 키울 때는 거의 양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가 저는 우리가 왜 같은 종이라는 점을 종종 환기시켜주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아, 우리가 유사한 종이구나라고 믿을 만한 근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적 공공성 대신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성이란 이론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론가가 있었죠. 한번 맞습니다. 의사소통적 합리성 이런 말을 썼죠.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으로서 합리성이라는 걸 전제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합리성은 뭐냐면 이해가능성,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을 갖추려면 이게 있다고 인정을 해야만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론적으로 요구된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성주의의 전형적인 한 패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하버마스가 다른 이성, 합리주의와 다른 점 또는 이성주의자로서 최근에 주목받은 내용은 뭔가? 그 과거의 이성 개념을 뒤로 쭉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성 개념이 하버마스에 오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최소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지만 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의사소통적 합리성 때문에
최소한의 집안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이성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아래 집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슨 추상적인 상위적인 원리로 제시된 것입니다. 하버마스가 놀라운 점이라면 이 이성 개념을 축소시킨 겁니다. 과거 근세적 이성 개념으로부터 쭉 후퇴를 시켜서 이성이 적극적인 능력, 진리를 결정하고 도덕을 결정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우리 의사소통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바탕에 있는 집안이라고 이성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하버마스가 20세기 최대의 철학자라고 봅니다. 이론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현재 지적담론에 더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철학자라고 봐요. 그럼 성공했습니까? 이 이론은? 저는 이렇게 진단하죠. 후퇴한 이성이라고. 성공 여부는 어떻게 봅니까? 실패한 이론으로 보죠. 합리주의자의 마지막 실패라고 봅니다. 아마 이 이후에 이성주의자가 더 이상의 실패를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성 개념이 완전히 뒤로 물러서기 때문에 더 사이즈 줄이면 이성 개념의 실체가 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게 됩니다. 제가 이 노란 영역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어디에 서 계시겠죠? 이 그림이 뭘 보여주는가?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추상적이고 기호적인, 제가 이게 기호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쪽에 있으면 물리적 경험이고 이쪽에 있으면 기호적 경험으로 이 확장돼 가겠죠. 기호적 경험의 끝부분에서 마주치면 좀처럼 소통 안 될 겁니다. 기독교도가 이 끝에 있고 이슬람교도가 이 끝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는 좀처럼 합치시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라도 혹시 이야기하시고 싶거든, 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이론이 어디를 뿌리로 확장됐는지를 되돌아보면, 아, 이 사람의 이론이 어디를 뿌리로 확장됐는지를 되돌아보면 적어도 체험주의적인 분석이 맞다면 그 모든 이론들은 우리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충의를 바탕으로 창발한 것들입니다. 대화하시고 싶으시거든 앞으로 가지 말으시고 뒤로 물러서십시오. 정말로 다른 이론과 대화하시고 싶으시거든 이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아, 이 이론이 왜 당신과 유사한 뿌리에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인식부터 만들어야 그때부터 대화가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의사소통이고, 이런 의사소통을 제가 뭐라고 부르는가? 회귀적 대화라고 부릅니다. 어느 쪽으로 회귀하는가? 이 모든 이념이나 이상이나 기호적 층의 어떤 것들을 창발시킨 그 토대에 대한 이해를 잃지 않는 것이 근원적으로 의사소통의 채널을 여는 유일한 출구라고 제가 그렇게 오늘 제안하고 제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